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사실 현대로템입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현대로템이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제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김호관입니다. 자,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장인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뭐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엔비디아가 오늘 지금 시간에서 뭐 20% 넘게 급등이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는 오늘 오전에 지금 현재 수준 내에서 많이 출발한다 그러면 그 이제 그 지난 작년 그 고점 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좀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아침에 떴다가 지금 좀 조정이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주제는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뭐 지난달부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노는이 인하 잡는다고 조정 나올 때 저점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지난달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되면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K 반도체 배팅 전략인데 요것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그 이번 주에 국내외 증시 이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긍정적인 뉴스도 상당히 많았었고 장은 상당히 지금 막 급등락이 심합니다만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었고, 네,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시장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미국 부채 한도입니다. 난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무조건 협상 타결이 돼야 됩니다. 내일까지는 적어도 뭐 주말까지는 해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일단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의회에서 그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72시간 동안 또 심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25일이고 적어도 뭐 토요일날 일요일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협상 타결을 해야 그 법적인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한 달 더 연장도 가능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이다. 제가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그 2주 전인가요? 요 시간대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시장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법정 기한 넘기면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벌써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의 그 신용 등급 강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또 이슈가 또 쏟아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컨대 미국 시장 바로 못 갑니다. 다음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재무부 보유 현금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한 600억 달러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거가 텅텅 비어 있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주가 이제 많이 밀었었는데 이때는 그 10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번 주 기준에 했을 때는 600억 달러인데 이게 3월 9일 날 넘어가게 되면 반으로 준다 그러죠. 300억 달러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요 그림이 보게 되면.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또 이제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2022년 저점. 지금 뭐 채권 이자 같은 거 막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빨리 타결이 안 돼 버리면 그래서 이제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 뭐 디폴트 얘기 나오고 앨런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이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진짜 뭐 이번 주 내로 법정 기한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모르죠. 워낙에 지금 밀당이 심하니까 좌우지간 타결된다 하더라도 잠깐 반짝였다가 다시 한번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일단 인지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봐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은 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이 문제죠. 지금처럼. 결국은 이제 타결이 됩니다. 타결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제가 판단컨대 지금 뭘 더 우려시하냐면 이제 일시적인 미국 경기 둔화예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반영됐다 보고요. 어제 그저께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 발표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는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치를 하향 이탈했어요. 하회했죠. 예상치가 50.2였는데 48.5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요. 예, 여기 보시면 저 제조업 PMI 어제 발표한 거 보시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주가가 미국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작년 6월부터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이때 제조업 PMI가 기준치 50을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 주가가 바로 6월부터 9월까지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주식이란 것은 경기가 좋아야 멀리 가고 높게 가고 빠르게 가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물론 좋습니다. 올해는. 예, 근데 이 제조 PMI 같은 경우는 48.5로 기록했으니까 아마 이번 달 정도 6월 그러니까 5월 아니면 6월에 아마 저점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까지 한 6월 달부터 한 8월까지는 기준치를 지금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제 터닝이 나오냐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이제 기준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거보다도 현재 미국 경기에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한 2분기 정도 여름까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예. 왜냐하면 이걸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해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산안 재정 지출 삭감 여부라는 얘기죠. 내년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선거 이기려면 지금 이제 경기를 계속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정권 탈환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삭감해가지고 뭐 그러한 그 선심성 정책을 막으려고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는 반대로 5월 달이 지금 고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도 한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는 기준치를 하향 이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 가야 다시 회복이 가능하니까 요 중간, 그러니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뭐 6월 달, 7월 달 일시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그 주가는 바로 또 막 크게 뭐 타결됐다 가지고 가고 막 그러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죠. 이거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뭐 코로나, 중국, 예, 요게 이제 재확산, 요게 이제 좀 우려하고 있고 관련 종목군들 뭐 네이버라든지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좀 찌글찌글하죠. 바닥에서 오려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그다음 유럽 증시가 지금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그 밀라노, 예? 원래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태리 장인 패턴으로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또 빠질 때는 아주 그냥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거의 4% 가까이 급락 나왔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이제 영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10% 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도 예상치를 지금 상회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하게 유럽 시장 올라왔었어요. 전고점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 피로감인데, 자, 유럽 주가를 이게 보시면 이게 유로존 통합 지수예요. 네? 유로존 전체.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도 지금 최고점까지 왔단 말이죠. 예, 요 빨간색 선은 이제 빠진 겁니다. 반대죠. 미국과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상승이 파란색, 하락이 이제 빨간색인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 장대 음봉으로 딱 전고점에서 지금 얻어맞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요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우려감도 있습니다만은 전고점에 또 쌍곡 맞고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상승 5%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으니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당분간에 조금 그 비중 타이밍 조절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은 뭡니까? 연준 인사들의 그 매파적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 하반기까지는 인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성장률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그 전에 이제 한번 금리가 인상 피크점을 이루고 나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보통 12개월 내서 한 14개월까지 인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아마 올 하반기 가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연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조금 이제 강해지고 있거든요. 뭐 다음 달에 연준 인사들 중에서 가장 그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총재죠. 그 양반이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안 그래도 막 부채 협상 때문에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6월 달에도 뭐 0.5%포인트, 예? 예, 소위 얘기하면 그 빅스텝 인상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예,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은 부채 한도 협상만 타결되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뭐 치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결될 사항이고 재정 지출 축소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여부가 중요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앞서 제가 미국의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 지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름철까지는 미국 경기가 찌글찌글하고 조정이 나오는데 기준치 이하로 지금 제조업 PMI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재정 지출까지 축소해버리면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생기겠죠. 거기다 또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죠. 연준에서. 근데 은행 그 3월 달에 이제 지역은행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 대출 요건을 지금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금도 확충시키고. 그러면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하기가 시민들이 강화되다 보니까는 그죠?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경기가 안 그래도 여름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가속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6월 그러니까 5, 6, 7 요 한 3, 4개월 정도 요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제 미국 경기가 아까 제가 경기 지표 보여드렸습니다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 6, 7 요 8월 달까지 우리가 슬기롭게 약간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좀 조절을 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 2,500 밑으로는 우리 시장은 제가 진짜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밑으로 빠지면 싸고 2,500 위로 가면 조금 비싸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2,500 밑으로 많이 민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저평가 우량주도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좀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막 그저 맨날 이제 종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일단 넘기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게 상당히 큰 재료가 되죠. 예, 뭡니까? 자, 미중 갈등 완화가 기대되는 이번 주에 보면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 이유가 또 뭐겠어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갈등 완화 해빙이란 발언을 했거든요. 해빙. 그죠? 예. 이 발언하고 나서 뭐 그저께 어저께 뭐 유럽 같은 경우도 크게 밀렸었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밀렸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 지수가 그저께 연초부터 이번 주 초부터 코로나 2차 확산 얘기하면서 121선을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으로 붕괴를 시켜버렸고 홍콩 항생 지수도 121선을 크게 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견조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 예. 그죠? 예. 이겁니다. 자, 바이든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 중국과의 관계 곧 해빙될 것이다. 이 발언을 주 초반에 했단 말이죠. 예? 예, 해빙. 그 다음 날 또 무슨 얘기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미국 관계 개선, 중국 외면 아니다. 탈중국 의도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대중국 강경 경제 정책을 약간 선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작년 11월 달에 나토 회의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의 그 경제 수석이 탈중국 경제 선언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는 국무총리께서 중국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다. 탈중국 경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갑자기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탈중국 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얘기하고 나서. 예, 그저께는 또 무슨 얘기합니까? 정부에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공백 메우는 거 정부에서는 개입 안 하겠다.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한마디가 그동안 한 6개월 넘게 이어져 왔던 탈중국 정책이 현 정부가 약간 선회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이 좀 강했다. 다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타결되기 전까지 전 세계 주가 지수 중에서 대한민국 지수가 가장 많이 밀었거든요. 2년 동안 계속 밀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이제 해빙이 돼버려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 시장이 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는다 그러면 거래소 쪽이 또 많이 있겠죠. 뭐 경기 민감주 지금 막 바닥에서 찌글찌글하는 종목군들 예, 그런 쪽 보시면 돼요. 요거 상당히 큰 재료다. 요게 또 이제 언제 가봐야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은 예, 올 가을 정도 가면은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 대중국 정책을 선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또 뭐가 움직입니까? 예, 미국 달러 인덱스는 안 밀렸어요. 예, 안 밀렸는데 원 달러가 예, 바로 안정이 돼버리죠. 1340원까지 갔던 게 어저께인가요?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 나왔었죠. 그저께까지 1310원까지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워낙 강세. 그죠? 예.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외인들은 지금 뭐 매도를 안 하죠. 코스닥은 지금 단타하고 있고요. 예. 어저께 오늘 뭐 한 또 2천억 넘게 매도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예, 전혀 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보게 되면 수급 분산 효과. 요건 이제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섹터 예? 예, 쪽으로 일단 골고루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별 순환매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자동차 올라가고 또 한번 누르고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시장이 건강한 상승을 하는 그런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죠. 어느 한 섹터만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만 계속 끌고 올라가면 그 건강한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시장처럼 이제 반도체도 움직이고 뭐 지난주까지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였고 완성차도 움직였고 또 이번 주에는 저평가 못난이 종목군들 예, 건설 중소형 건설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선별주도 좀 올라오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한 상승이라는 골고루 올라가는 게 예. 자, 이거죠.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대형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지수는 오늘 아침에 이제 4월 고점에서 조금 더 얻어맞고 이제 음봉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하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을 얻어서 코스피 대형 지수는 4월 고점을 돌파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막 급락 나오는데 이틀 동안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까 이제 건강한 상승이다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언제 움직였냐면 3월 조금 빠른 종목 3월 초 그다음에 에코프로 기준했을 때는 한 3월 7일부터 이제 BM 에코프로 BM 기준했을 때는 네, 3월 7일부터 그다음에 4월 한 중순이죠. 4월 15일, 16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올랐어요. 이 기간에 이제 많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도 많이 있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3, 4월까지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2차 전지고, 그죠? 제가 얘기했던 멋쟁이 종목이죠. 예. 그 기간 4월 중순까지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엔터, 조선, 제약, 건설 얘들은 이제 못난이였어요. 못난이. 예.
근데 이제 4월 중순부터 변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채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좀 지났습니다. 예. 바뀌어버리죠, 시장이. 그죠? 멋쟁이가 못난이 되고, 못난이가 멋쟁이 돼버린다. 근데 시기도 지금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상당히 지금 시장이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발빠르게. 예?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전부터 해가지고, 예, AI,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TLB라든지 뭐 이런 쪽이고, 뭐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차, 현대기아차가 52주 신고가 나왔다가 지금 한 템포 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난달에 현대기아차 얘기하면서 예, 부품주도 관심이다. 부품주 같은 경우 한 번 또 올라왔고 또 못 오른 종목군들은 지금 다시 또 이제 2차 내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면 엔터 관련주가 움직여. 근데 엔터 관련주는 종목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 YG 엔터라든지 예, 뭐 SM은 좀 찌우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약간 시총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만은 종목이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못 움직였던 또 엔터 관련주들도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언제가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중 관계가 좀 완화된다 그러면 완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대중국 경제 강경 정책을 이제 선회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못 올랐던 못난이 엔터 저평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급등이. 그 다음에 조선주가 이번 주부터 강세였죠. 오늘 좀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반기부터 조선주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다. 예. 그런 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달에도 현대건설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태리 장인 패턴, 네, 그 중소재 건설주들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손바뀜 나오는 것 같아요. 손바뀜. 예. 삼부토건인 재료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주로서 지금 저점에 100% 올라오면서 근데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다른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뭐 중소형 건설주로 매수가 이제 또 옮겨갈 것이다. 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요것도 이제 제약바이오는 약간 요거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 이후엔 또 뭐가 움직일 것이냐. 예? 예. 아마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 수혜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5종목이 있죠. 뭐 포스코 피처엠,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얘네들은 이제 하방 경직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물론 지난주 저점 깨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일단 하방 경직 확보할 것 같고 완전 저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월봉 5개월선 말씀드리면서 한 6월 초 정도까지 일단 확인해야 된다. 5개월선 지지하는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종별 골고루 움직이기 때문에 예? 4월 중순까지보다는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빠르게 지금 변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신다? 일부 자금은 한 20-30%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예, 지금 현금화 내지 뭐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이 시장 변화에 맞게 예, 뭐 단기가 됐던 예? 뭐 스윙이 됐던 중기가 됐던 이렇게 옮겨가면서 좀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뭐 길게 보실 분들은 그러니까 하반기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작은 출렁임이거든요. 예? 잔잔한 파도예요. 근데 지금 막 보고 있으면 이것저것 막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 없기도 합니다만은 하반기를 가서 이렇게 본다라면 예, 뭐 좀 조그만 그런 출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근데 또 자금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러면 이건 제가 이따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셔도 되고 이런 센스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